고급 정보다 이거.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내보내도 되죠. 뭐 우리가 뭐 할 말이야, 닌놈 씨. 내가 뭐 했나? 야, 굉장히 너무 힌트를 많이 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야 이걸 딱딱 꺼내야 되는데 지금. 참 유도를 지금 잘못 선택했네. 형사로 갔어야지. 그래도 지금 짜게 쫙 뽑아내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어반에어 모빌리티에서 유일하게 외국에 지금 투자한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반에어 모빌리티 쪽에 조비 에비에이션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때가 5불이었어. 지금 10불 가까이 됐어. 100% 올랐다. 그 저번 방송을 봐야 돼. 이분들이 참. 내 진짜 답답하네 진짜. 미래 성장 산업을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강조했잖아. 미래를 보면 그게 불안해 안 하면서 갈 수 있다니까. 아니 올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번 영상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별로 달라진 건 없지. 달라진 건 없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는 한데 진짜 좀 열심히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뭐 인생에 있어서 총량의 법칙도 좀 설명을 해봤고 그리고 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한데 건강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뭐 건강을 돈하고 바꿨네. 건강해. 너무 건강해. 이거 유전병이야. 절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파킨슨, 치매, 중풍 이런 거 생각하지도 마. 그런 거 없어. 이거 그냥 우리 집안 식구들 유전병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관심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강의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강의에 집중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강의가 이제 한 번으로 딱 끝날 건 아니잖아요. 그 지속적인 강의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 볼 텐데요. 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예. 이제 그러고 이제 새로운 5년이 시작이 됐는데 예. 이제 전 영상에서 대표님께서 미래 산업을 주목을 해봐야 되고 우리는 반도체나 통신망이나 AI 데이터 센터나 냉각 기술, 대용량 전력 장치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SMR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 지금 오늘 SMR 한전산업 이거 지금 오늘 22% 뛰고 있어. 고마워. 이 아침에 이래 찾아와 주니까 못 팔잖아. 안 팔아야 돼. 이게 막 튀는 거 보면 나도 모르게 팔고 싶은 욕망이 생기거든. 근데 안 팔게 해줘서 참 고마워. 더 올라가는 거지 지금. 안 팔고 못 파니까 이렇게 지금 방송을 찍는다. 원래는 강제 존버가 좋은 거야.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간에 뭔가 이러한 지금 산업군들 중에서 좀 더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좀 산업을 세세하게 들어가서 좀 종목군까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저번에도 우리 서로 얘기는 잠깐 나누었지만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다고 우리는 뭐 확신하고 그때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어찌됐든 신정부의 초기예요. 초기니까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 정말 많은 정책들이 나오겠지. 뭐 지금 탈모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대북 관련주도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러할 것이다. 신정부가 이런 대북에도 신경 쓸 것이다. 그렇지. 지금 뭐 산재에 있는 문제들이 워낙 많으니 그런 여러 가지를 신경 쓰시다 보면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착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게 중요는 하지만 막지 못하는 세상이 이 세상을 보기를 바라지 않아. 나는 이 세상 꼴 보기 싫어. 이렇다고 해서 막는다고 막아지는 세상이 아닌 것들이 있어. 쉽게 말해가 이제 로봇은 사실 많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로봇 산업은 안 와야 될 산업이. 근데 그게 막는다고 막아지나? 그죠? 그리고 이제 많은 뭐 직장을 잃게 만드는 AI. 이것도 뭐 막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야, 사실은. 근데 이게 막아지나? 안 막아지거든.
그 안 막아지는 거에 대한 정책까지, 그래, 그 안 막아지는 것에 더해서 정책까지 이어지면 이건 뭐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템베거를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쓰던 화학 연료에서 바이오 연료로 전환되는 이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지금 이미 시작됐거든. 그 이미 시작되니까 이제 전력난이라는 게 또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신재생 에너지라는 부분도 또 중요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로 가보니 전력난이 발생한 거야. 이게 사실 나도 태양광을 설치를 했어요. 집에 9kg를 설치를 했는데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왜 많이 나오지? 9kg나 설치했는데 집이 커서? 아니 집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전기료 이렇게 나온다고? 말이 안 맞는데 이래 해서 태양광을 한번 살펴봤어. 이게 자동으로 꺼지기도 해. 자동으로 이제 어떤 부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건 계속 지속 관리가 필요한 거지. 그리고 새가 응아하고 이제 가면 그 응아하는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태양광이 안 비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네, 그거 치워줘야 돼요. 청소도 해줘야 돼요. 이게 이 관리가 꼭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하고도 한 20년이 약간 지나면 이제 또 다시 새로 해야 되니까 이게 과연 효율성에서 맞아 떨어지느냐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특히 풍력은 또 지금 그 터빈 안에 가장 큰 지금 중국이 무기화 삼고 있는 히토류가 들어가 있잖아. 네.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큰 자석이 터빈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런 걸 따져보면 과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 그냥 마음 놓고 있다가 지금 유럽에 정전 사태가 온 거 아니에요. 블랙아웃 사태가 팍 온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결국은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건 원전이다. 원전이 근데 이게 사실 위험은 하지만 이게 원전이 어떤 위험성만 배제하면 이거를 환경을 오염시키는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그린 에너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많이 생겼어, 지금. 그러다 보니 이제 더욱 중요해진 건 스몰 모듈러 리액터. SMR 쪽이지. SMR이 좀 중요해졌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이제 한전산업이었어요. 한전산업이 오늘 이제 22%인가 뛰어오르던데 나는 지금 몹시 궁금해. 이 인터뷰하는 중에도 원래 주식하는 사람 다 똑같거든. 인터뷰하는 중에도 이렇게 살펴보고 싶어. 그러나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주식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주식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주식에 가스라이팅 당해서는 안 된다.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가스라이팅을 안 당해. 덥지. 이렇게 덥지. 궁금을 해. 그러나 덮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지. 그러니까 이제 종목도 살짝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종목들을 좀 얘기는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을 고쳐야 돼. 시장을 항상 먼저 읽고 그다음 업황을 읽은 다음에 종목을 선택하는 이 습관을 안 고치면 평생 돈 벌기 힘들어. 그럼 계속 어떻게 가는 줄 알아?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 시장, 업황, 종목 이런 식으로 안 읽잖아. 종목, 업황, 시장 순으로 읽잖아. 그럼 평생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가느냐면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여러분들이 저 얘기 내 얘기인데 하면은 당장 버릇부터 고쳐야 돼. 이렇게 거꾸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주식 비중 100%예요. 항상 주식 시장을 안 보니까 항상 내 종목은 항상 좋을 것 같으니까. 그 3,200포인트 가도 주식 비중 100%. 2,400포인트 떨어져도 주식 비중 100%. 이게 뭔 의미가 있냐고. 사실 이게 뭔 의미가 있어. 그럼 빠진 만큼 또 빠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물려있는 채로 장기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매매 방식은 결국은 내가 트렌드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주식시장에 끌려다니는 거야. 3,200대도 100% 끌고 다니고 2,400대도 100% 야, 니 계속 끌려와 이러면서 계속 끌고 다니는 거야. 그거 아니야. 딱 표현은 그거야. 그래. 그러니까 이 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3,200이나 좀 오버슈팅 구간이 나왔다 싶으면 현금 비중이 조금씩 늘기 시작하겠지. 지금은 이제
종합주가지수 5,000포인트를 정말 이제 보는 유동성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막 적어놨더니만 누가 에헤이 전문가 저래 떠든 거 보니 끝물이네 이런 식으로 적어놨더라고. 야, 니 정말 생각이 편협하다. 내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거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위험한 거는 근거 없는 희망론, 근거 없는 낙관론. 그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비관론. 비관론자들이 주식에서 성공하는 케이스를 못 봤어. 그나마 이 사람들보단 근거 없는 낙관론이다. 근데 근거 있는 낙관론이 금상첨화라는 얘기지. 내 말은. 근거를 가지고 낙관론을 펼쳐보세요. 그러면 시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 내가 지금 투자해야 될 업황을 보게 돼. 지금은 누가 봐도 지금 상황에서 배터리 업황 투자하겠어? 안 할 것 같지? 근데 그때는 또 배터리 전부 막 배터리 몰릴 때 배터리 갔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게 있는 거야. 시장의 트렌드라는 거. 그걸 이제 흔히 시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의성을 한 번씩 꼭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지. 버릇부터 고쳐야 돼요. 이런 사실. 그래서 자꾸 종목 얘기를 뒤로 빼는 거야, 내가. 종목부터 주기 시작하면 종목만 받으려고 그래. 시장을 항상 먼저 읽고 시장이 왜 올라가는지의 근거. 자, 첫 번째,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 있잖아, 분명히. 그죠? 세 번째, 트럼프의 찌라는 끝났다. 뭐, 이어서 더 이상 이제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맷집이 생겼어. 저 새끼 또 적하는구나. 맷집이 생겼어. 맷집이 생겼는데, 트럼프가 이어서 또 뭐 이상한 짓거리 한다고 해서 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 같지는 않아. 아니, 똑똑하네. 양치기 손 얘기, 넉대가 나타났다, 넉대가 나타났다. 그지? 에이, 새끼 똑하네. 똑같은 얘기야. 이게 시장은 항상 맷집이 생기기 시작하거든.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근거 없는 비관론보다는, 즉, 우리가 흔히, 우려하는 베어마켓에 대한 우려보다는 불마켓, 즉, 강한 상승장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게 훨씬 옳은 전략이다. 여기서 쓸데없이 단타 치다가 가는 거 뻔하게 그냥 볼 수 있어. 내가 저 얼마에 잡았는데? 가네? 자, 이게 제가라,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이거 할 수 있다니까. 그게 멍하게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가능하면 내가 그래서 그때 영상 찍으면서 가능하면 좀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을 가져가. 근데도 불구하고 때려주거든. 나는 길게 못 끌고 가겠다. 나는 단타쟁이다. 내 성향이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럼 단타 쳐. 지금은 눈 감고 단타 쳐도 웬만한 수익 다 나. 맞잖아, 사실. 이런 좋은 장에서 단타라도 쳐야지. 그래, 그거는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자기 성향인 거지.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자고. 사람이 다 어떻게 다 똑같아. 다름을 인정해야지.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생을 바꾸기 위한 베팅을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인생을 바꾸기 위한 배팅이 단기가 될 수 없지. 자, 이 인생을 이렇게 보자고. 뭐 지금 인생을 길게 안 살아. 그래도 길게 살았잖아. 그지? 본인은 길게 살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거기서 가장 크게 인생을 배팅한 시간은 아마 학창 시절이었을 거예요. 공부라는 인생을. 내 인생을 배팅하기 위해서 공부라는 배팅을 했을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약간 실패할 수 있어. 실패할 수 있어. 아니, 누구나 다, 영화 친구에 보면 가장 세상에 1등만 존재하면 2등은 뭐 먹고 사노. 이런 얘기 하잖아. 그지? 그래. 내가 스스로 2등이 돼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공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같이 하는 배팅이지만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실패라고 볼 수는 없고 그거보다 성공에 가까운 애들보다는 조금 더 또 낮은 그걸로 갈 수도 있어. 근데 그 이후의 인생은 또다시 나의 다른 그걸로 배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큰 시험을 준비한다든가 이게 인생의 배팅이잖아. 근데 그 인생의 배팅을 단기로 해서 나는 내 인생이 바뀌었어 하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치야. 너무
너무나도 이게 명확한 이치야. 인생이 이 바뀌었어? 근데 단타로 바뀌었다고? 이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없어. 어떤 투자든 단타 투자로 인생이 바뀌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얘기를. 대표님 그러면 잠깐 돌아와서 일단은 SMR에 대한 뭐 태양광이랑 연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섹터 중에서 유념하게 좀 봐야 되는 섹터가 또 있을까요? 뭐 AI인데 이제 AI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거는 이제 종목은 얘기 안 할게요. 지금은 뭐 그리고 제가 지금 무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지? 그 무료방에 이제 종목 오픈하는 편인데 뭐 그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뭐 보셔서 아시죠? 손실로 빠져나온 거 없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좋아서 그런 거야. 이게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내가 지금 잘났다고 떠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잘 내고 있어, 사실은. 그래서 종목 얘기 많이 해. 그리고 중장기 종목도 다 얘기해줘. 이건 중장기다. 이거는 단기다. 이런 얘기 해줘. 근데 그건 왜 종목을 많이 뿌리느냐? 그 많은 사람들한테 니즈가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단기를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중장기를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중장기 중에서도 대형주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단기 중에서도 대형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뭐 자꾸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단기 칠 건 단기 탁탁 치게 해주고 중장기 끌고 갈 건 봐. 궁금하지만 전혀 보지 않잖아. 중장기거든. 안 보잖아. 궁금은 해. 그러나 보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도 한전 사람 궁금하지. 오늘 20몇 분을 뛰니까 궁금하지. 그러나 보지 않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종목 얘기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들어오셔서 종목적 힌트는 받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습관을 바꾼다는 의미에서 업황 얘기만 자꾸 해보자고. AI. 내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게 AI인데 진짜 많이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 얼마 전에 이제 로봇 청소기를 샀어. 삼성사랑 나도 써라. 이제 그래서 로봇 청소기를 샀는데 야 이게 한 200만 원 약간 넘어. 이게 인공지능이 있어. 얘가 3시간 동안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지가 청소해야 될 영역을 먼저 감지를 해. 그리고 나서 얘가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걸레도 지 혼자 빨아. 건조도 지가 해.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집안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하나를 쓴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만큼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게 편리함을 넘어서서 어떤 이제 이성적인 추구, 그게 편리함에 대한 익숙함이 정말 무서운 거거든. 이런 거야. 쉽게 말해가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우리 옛날에 어떻게 다녔냐면 대학교 때 이제 친구들하고 뭐 여행 갈 때 그때 뭐 스마트폰이 있어. 내비게이션이 있어. 없잖아. 철저하게 지도 찾아보고 갔다가 지도 봐가면서 야, 이런 거 갔다 이래가 뭐 잘못 가기도 하고 그래. 이 길이 아닌 게벼 이러고 그렇지? 이 길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렇게 가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동네 슈퍼 갈 때도 내비키는 사람들 많아. 왜? 의존하게 돼. 편리함이 익숙함이 되는 순간 의존하게 돼. 근데 이게 AI가 너무 편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익숙함이 돼버리잖아. 그럼 이제 의존하게 돼. AI에. 지금 우리는 또 AI가 약간 생소하지만 우리 애들 보니까 AI하고 계속 대화하고 막 친구처럼 지내. 무서워 사실 그런 게. 그게 얘들이 지금 편리함이 익숙함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런 거 보면 진짜 좀 무섭다. 그러나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플랫폼이 완성되기 전에 투자를 해서 그 플랫폼의 등에 올라타서 아이고 잘 간다 이래 올라타서 충분하게 배가 불러지고 난 다음에 enjoy AI를 즐기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 방송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AI. 근데 이 AI가 제대로 구동되기 위해서는 통신이 지금 아마 변화가 있어야 될 거예요. 통신이 지금 통신으로는 구동이 이제 약간 조금 뭐 트래픽 현상 걸릴 거고 지금 이제 보통 일반 가정이나 이런 데 보면 IPv4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를 쓰는 거지. 근데 인천공항 가봤죠?
엄청 빠르지 인터넷은. 조금 거짓말 좀 보태면 내 마음을 잃고 주식을 팔아. 그건 좀 농담이고 누르기 전에 판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인터넷 속도가 빨라. 거기가 뭐냐면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야. 그만큼 6에도 그래 빨라지니까. 그 이제 그게 바뀌어야 돼. 그거는 이제 그러면 6G인가요? 아니야. 그 6G하고 그건 또 상관이 없어. 그건 또 다른 영역이고. 6G 이런 게 또 이제 흥행이 되겠지, 그지? 작년부터 내가 통신주 간다 근데 통신주도 지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 많이 움직였더라고, 이미. 그 이제 통신주가 또 왜 중요해지느냐. 지금 이제 자율주행 결국 뭐예요? 통신이야. 통신이 안 되면 자율주행이 안 돼요. 인터넷 딱 끊기는 순간 자율주행이 안 될 거야, 아마. 예. 자율주행이 안 돼. 통신이 돼야 돼, 이건. 근데 그 많은 디바이스들, 즉 예를 들면 차만 해도 다 디바이스잖아요. 이제. 그거를 핸드폰하고 연동해가 그냥 디바이스로 쓸 수 있냐? 안 돼. 왜? 그럼 자율주행이 끊겼다 연결됐다 이래가 보면 어떻게 돼? 사고의 위험이 있잖아. 그건 안 되니까 아예 이게 고정적으로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야. 그지? 그런 거. 지금 디바이스가 많아진 거잖아. 그 다음에 뭐 웨어러블 워치, 그 다음에 이제 비침성 당뇨 측정기 이런 것도 통신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글라스, 그 다음에 뭐 헤드셋, 링. 그래. 디바이스 엄청 나온다니까. 그런 모든 디바이스들과 그다음 차들과 심지어는 이제 UAM은 진짜 자율주행 아니면 못해. 그럼 껐딱 잡으면 저 위에서 사고 나면 밑에서 큰일 나. 그러니까 전 자율주행으로 갈 거라고. 그거는 어반에어 모빌리티. 그렇잖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어반에어 모빌리티에서 유일하게 외국에 지금 투자한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반에어 모빌리티 쪽에 조비 에비에이션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때가 5불이었어. 지금 10불 가까이 됐어. 100% 올랐다니까. 그 저번 방송을 봐야 돼. 이분들이 참. 내 진짜 답답하네, 진짜. 미래 성장 산업을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강조했잖아. 미래를 보면 그게 불안해 안 하면서 갈 수 있다니까. 아니, 올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드론 날파리들이 막 날아다녀. 아니잖아. 안 날아다니는데도 지금 가고 있잖아. AI 산업들이 줄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신이 먼저 그거 될 거다. 어반 에어 모빌리티도 통신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자율주행도 통신이고, 그 다음에 AI도 통신이야. 여기 통신을 하나 딱 끊어놓고 보자. 통신 중에서 지금 뭐 스타링크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지금 4G나 5G 하는 것처럼 중계기나 기지국을 이용한 방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뭔가 좀 우리가 봐야 될 만한 요소들이 있을까요? 중계기나 뭐 이제 기지국이나 아니면 뭐 이제 스타링크나 뭐 이런 것처럼.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벌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죠.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중계기 회사도 돈을 벌겠지만 제일 수익이 강한 회사들은 통신 회사겠지. KT, LG U+, 그다음에 SK텔레콤 통신 회사들이겠지. 걔들 절대 이거 안 넣을 걸. 깔려 있는 인프라도 있고 이게 지금 미래를 관장하는 사업인데 걔들 이거 넣을까? SK도 절대 SK텔레콤은 안 넣을 걸. LG도 LG U+는 안 나요. LG 스마트폰 사업은 접어도 U+는 안 넣는다니까. 걔들 안 나요. 왜? 이게 핵심인데. 걔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겠지. 생각해봐요. 나머지는 뭐 하청이야. 깔고 하는 거 다 하청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 사용료는 다 뭐야? 얘들 수익이잖아. 통신 다 사용료잖아, 사실 솔직히. 아니에요? 통신 다 사용료잖아. 그 중에 이제 뭐 새로운 통신사가 등장한다면 그게 이제 어떤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근데 이제 지금 뭐 이런 자율주행 통신은 아마 이 3사 중에 하나가 안 나오겠나. 그렇게 인프라가 이미 깔려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KT, LG 플러스 SK텔레콤이 프리퀀티스의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그게 주파수 프리퀀티스. 근데 그 회사가 자율주행 주파수 그 통신에서는 가장 앞서가 있는 회사입니다. 기술력으로. 그 회사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는 걸로.
고급 정보다 이거.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내보내도 됩니까? 내보내도 되죠. 뭐 우리가 뭐 할 말이야, 니 씨. 내가 뭐 했나? 데이터 센터 아니고 AI 데이터 센터야. AI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MS도 애플도 그죠? 심지어는 아마존도 그들이 그렇게 막 혈안을 들이고 있다는 건 솔직히 말해 그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새로운 신성장 동력의 날개라는 걸 입증해주고 있는 하나의 가장 강력한 반증이야. 그럼 이제 AI가 되기 위해서는 AI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여기서 또 파생되어지는 게 뭐냐? AI 데이터 센터. 이 많은 지금 삼성이 지금 HBM에서 고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냉각이 안 되잖아. 냉각 문제를 못 찾고 있잖아, 지금. 반려를 시켜줄 수 있는 문제를 못 찾고 있잖아. 여기서 잠깐 옆으로 세볼까? 컴퓨터가 있잖아요. 우리가 되게 고급 컴퓨터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나는 이제 롤플레잉 게임을 안 해요. RPG. 롤플레잉 게임 해요, 혹시? 예전에는 했었습니다. 예전에 하면 그래픽이 좀 화려하고 하니까 이게 그 컴퓨터 사양이 좀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롤이 안 끊기고 가지. 나는 롤 아는데 어떻게 잘 알지? 롤을 안 해, 진짜. 안 하는데 우리는 주식을 하니까 이걸 계속 연구를 해봐야 되니까. 이게 진짜 고급 컴퓨터들은 순행식을 써요. 진짜 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고급 컴퓨터들은 거의 순행식이야. 그리고 이게 회전율이 올라갈수록 열이 더 높아지는 건 사실이잖아. 순항식으로 돌려야 돼. 근데 일반적인 컴퓨터는 뭐다? 공냉식이잖아. 여름에 쫙쫙 뻗어. 그래가 로봇이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거든. 이게 우리나라 여름에 과연 데이터 센터가 그러면 그 HBM을 막대한 HBM하고 이런 걸 써서 움직여지는 그 데이터 센터가 과연 발열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에어컨 계속 푼다고 잡힐 것이냐. 그지?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 게 냉각에 대한 거. 그래서 액체, 액했잖아. 순행식이 훨씬 효율적이다. 액침 냉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거든. SMR 얘기 계속 나오는 이유도 뭐야? 그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 효율적인 제품. 그러니까 따라가려면 그쪽으로 가야 돼. 야, 이게 너무 힌트를 많이 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종목 얘기 안 하시다면서. 지금이야. 이걸 딱딱 끊어야 되는데 지금. 참 유도를 지금 잘못 선택했네. 형사로 갔어야지. 유도심 짜게 쫙 뽑아내고 이렇게 했어야지. 참 사람 그거네. 자, 그래서 그 액침 냉각까지 딱. 자, 끝. 그다음 여기에 그러면 이 막대한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려면 옛날에 리니지 사무실 가는 것들이 있었어. 리니지만 돌린다고 해, 리니지. 그 한 달 전기료가 어마어마히 나왔거든, 옛날에. 나는 안 하는데 어떻게 다 알지? 하여튼 그때는 범죄 사항들이 그때 그게 있었어요. 갑자기 어떤 폐공장에 전기료가 갑자기 많이 부과되면 그걸 조사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대다수 그게 리니지였대. 그때 신문 기사에도 나왔었는데, 자, 이 데이터 센터는 그럼 이 전원이 많이 안 필요하겠냐는 얘기지. 엄청난 전원을 잡아먹을 거야. 근데 이걸 과연 태양광, 풍력, 조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충족이 가능할까? 내가 해봤는데 절대 불가능하다 봐. 내가 9kg 달았거든, 집에. 많이 나와, 그래도. 9kg 나오면 우리는 오히려 남아돌아서 한전에 보내가 한전에서 그걸 안 까겠나 싶었는데 아니라니까. 많이 나온다니까. 그걸로 부족하다는 얘기야. 근데 소형 원전 하나는 진짜 나중에는 손 안에 들고 다니는 원전이 나올 수도 있어. 안정화만 이루어지면. 그럼 이거 하나 갖고 뭐 다 핸드폰 뭐 다 충전해가 쓸 수 있는 거지 뭐, 그지? 내 모든 기기들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소형 원전 기기에다가 전기차 충전시켜 놓고 그런 세상이 올 거야. 나는 그렇게 봐. 왜냐하면 이제 퍼스널해지잖아, 전부 다. 인디비주얼하고 퍼스널해지는 세상. 그래서 무슨 로봇이 나와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꼭 필요한 공장에서 공장 짓고 뭐 커피 타고 이런 로봇들만 있으면 되지. 왜? 이랬는데 사람들이 로봇을 갖기를 원하잖아. 얘하고 친구도 되고 싶고 얘가 빨래도 해주길 원하고
얘는 잠 안 자니까 계속 노래도 들려주고 얘기도 들려주다가 우리가 잠들면 청소하러 가주길 원하고 그런 세상이 오기를 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 그게 이제 발전하면 뭐야? 자, 이 봐봐. 원리는 간단해. 로봇 청소기가 이래 있어. 동그랗잖아. 얘가 삐삐삐삐 돌아다니잖아. 얘 위에다가 트레이를 막 올려. 그건 뭐야? 식당 서빙 로봇 청소기. 서빙 로봇이야. 여기 막 삐삐 돌아다니는 인식기가 돌아다니는 애를 갖다가 여기에 안내 표지판하고 그게 공항 안내 로봇이야. 청소 기능만 빼쁘고. 그래 해보면 다 어디든 이제 응용 가능하잖아. 그죠? 그 여기에 애 발을 달아. 그럼 계단도 오르고 하겠지. 그게 휴머노이드야. 손가락이 자유로워져. 음식 하겠지. 이게 휴머노이드야. 근데 그게 오래 걸릴 것 같아? 에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뭐. 응용만 하면 되는데 뭐. 그래. 뛰는 놈까지 나오기 시작했는데. 춤을 아주 정교하게 추는 놈까지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이거 우습게 볼 문제는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이미 로봇 산업은 어느 정도의 진척을, 그러나 아직도 멀었지. 왜? 집에 로봇이 있는 집은 아직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로봇이 필요한 세상이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디비주얼하고 퍼스널한 로봇. 그런 세상이 올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결국? 배터리잖아. 그럼 이 많은 배터리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얘기지. 이 많은 배터리를, 이 많은 전기 사용량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그렇지. 그거를 이제 대용량으로 저장해 줄 수 있는 ESS가 있어야 돼. 그지? 에너지 저장 장치. 그렇지. 그게 있어야 되니까 ESS 산업도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제가 처음 짚어줬던 원전 산업. 난 지금 궁금하진 않아. 그러나, 이 원전 산업이 이제 얘기를 했으니, 한번 봐야 되겠지. 그지? 한 번만 더 볼게요. 21%네. 약간의 변동은 있네. 그래. 자, 그리고, 지금 내가 들어간 종목이 또 한 20% 하나 간 게 있네. 궁금하진 않아. 근데 그게 또, 다른 한 종목도 20% 가네. 진짜. 이런 날 꼭 촬영을 오네.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 근데 나머지 산업도 가지 않나요? 그렇지, 가지. 근데 항상 시장은 뭐가 있다고? 주도 섹터가 있어요. 근데 그 주도 섹터는 보통 지나간 산업에서 나오진 않아. 앞으로 다가올 산업에서 나와.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이제 갈 섹터를 굳이 꼽아보자면 제약바이오 산업은 계속 좋아지겠지. 지금도 계속 연구 중이고 계속 개발 중이고 그러면서 계속 인간 수명은 늘어나고 있고 그게 이제 합종 연행대가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그 당뇨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기계가 나왔어요? 인공췌장 기계가 나왔어요. 바깥에 달고 다니는 거. 인슐린을 계속해서 알아서 자동적으로 주입해 줘. 그 인공췌장이라 볼 수 있어, 사실. 물론 췌장이 다른 기능은 못하지. 그럼 이제 로봇 팔도 나올 거고, 로봇 다리도 나올 거고, 의족 쓰는 사람들, 의수 쓰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지금 이미 인공 판막, 그죠? 그런 것들 나와 있잖아, 그지? 돼지 지금 심장을 갖다 이식한다. 이종 장기. 이런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렇지않아도 뚱뚱한데 돼지 장기를 이식하면,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한 사례가 있대요. 과학계의 발전이 결국은 인간의 수명을 늘리고 있는데, 그게 바이오 산업만 딱 발전해서 늘려가는 게 아니고, 제약 산업과 합종 연행해서 늘려나간다는 거지. 제약 바이오하고 IT하고. 그렇잖아. 지금도 MRI, 엑스레이 판도 이걸 지금 AI가 한다잖아. 그럼 이것도 IT하고 의료하고의 합종 연행이죠. 그렇게 봐야 되지. 오늘 많이 준다, 많이 줘. 덥다, 더워. 많이 준다. 지금 오늘 강의했던 거의 핵심만 딱 정리해 볼게. 이게 뭐냐면 EB는 뭐냐? 배어야. 불이야. 우리가 흔히 상승장을 불마켓이라고 얘기하고 하락장을 베어마켓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금 곰의 힘이 엄청 약할 때야. 곰의 힘이 엄청 약해졌어. 왜? 근거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새 정부. 그지?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추경한다니까.
그죠? 자, 이런 가지 기대감들이 부각이 되는데, 요게 이제 대내 변수적 요인이야. 대내. 그것도 불마켓 쪽에 있어. 둘 다 불마켓이잖아. 이거 베어마켓 쪽 요소가 어디 있어? 없잖아. 그죠? 그럼 대외 변수적 요인은 내가 얘기했잖아. 트럼프 지랄은 끝났다고. 니 이제 더 이상 지랄해서 사람들이 니 안 믿어줘. 아이, 늑대가 나타났다, 야. 이제 그걸로 끝났다 했잖아. T. 이것도 불마켓적 요소야. 그리고 중국하고 어찌됐든 지금 협상하겠다잖아. 약간 꼴이 밀었어. 아니, 그래. 지금 포드 자동차를 그래. 생산을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지금 판매를 못하고 있다잖아. 뭐가 부족해서? 히토리가 부족했어. 그걸 대비 안 해놓고 질러 보니까 이래 된 거야. 차라리 그럼 트럼프가 지르기 전에 히토리부터 다 확보해놓고 질렀어야지.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난 내 같으면 다 확보해놓고 싸우려고 하면, 제대로 싸우려고 하면 내가 얘한테 꿀리지 않을 뭔가가, 확고부동한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니, 지가 금방 지금 힘들어지네. 이게 될 거를, 그 상황까지 갈 거를 알면서 계속 질렀다? 무모한 거지. 그리고 지금 뭐 LA도 난리 났고. 그러니까 이것도 불마켓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은 좀 흔들릴 수 있겠지. 그런 어떤 전국의 불안함이. 그러나 지금의 어떤 상황은 미국이 흔들릴 만한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트럼프에 대한 공포에서 사살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다시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 때문에. 이것도 불마켓적이 없어요. 베어마켓적이 없으면 그럼 뭐 있나? 북한밖에 없어, 우리는. 우리는 북한밖에 없어. 얘들하고 지금 조금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민주당이야. 여기하고 나쁘게 안 지내. 굳이 위험한 요소를 안 만들어낸다니까. 그 누구처럼 드론 보내고, 그지? 오물 풍선 보냈다고 뭐 삐라 보내고, 그지? 학생 계속 들고 안 간다니까. 좋게 지내자 이래 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큰 리스크는 안 된다고 봐. 오늘 대북 관련주 오르는 거 봐. 이게 리스크라고 봐야 돼. 아니잖아요. 이것도 베어마켓적 요소는 명확하나 지금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해 놓고 보면 시장은 당분간은 좋을 것이다. 근데 그 당분간이 좋은 이유는 지금은 순환매처럼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태양광도 오르고 원자력도 오르고 뭐 이런 시장은 사실 불마켓이 아니고 뿔장. 이런 뿔장이야. 그렇죠. 뿔장이야, 뿔장. 뿔장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고스톱 때 뿔고 이렇게 하잖아. 똑같은 얘기야. 뿔장이야, 뿔장. 이런 장도 그래. 이건 뭐 풍력도 오르고 태양광도 오르고 원자력도 오르고 뭐야 그러면. 그래 이런 건 뿔장이야. 그 지금 뿔장인데 계속 뿔장으로 가지는 않아. 주도 섹터가 분명히 있다니까. 그렇지, 주도 섹터가 분명히 나오는데 이 주도 섹터의 핵심이 되는 거는 뭐냐? 내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나 봐, 오지 마. 이게 왜 나는 네가 싫어. 로봇 오지 마. 뭐 애 오지 마. 이런다고 막아지나? 절대 안 막아진다니까. 근데 이제 그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정부에서도 돈 풀겠다 하는 게 AI. 그죠? 근데 AI가 이제 되려면 꼭 필요한 통신. 그지? 내가 왜 통신이 필요한지 앞서 얘기 다 하셨지. 그러니까 뭐 UAM, 자율주행차 통신, AI 통신, 휴머노이드 로봇 통신, 다 통신이야. 웨어러블 디바이스 통신. IPv4를 IPv8, IPv12까지 하는 회사, 시공하는 회사가 있어. 그 인천공항 시공했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주가가 한 번씩은 계속 요 자리에 있으면 한 번씩은 2~3배까지 올라. 네. 그게 중요해질 때마다. 왜냐하면 자, 트래픽이라는 게 자, 회선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오다가 요 병목 형상값 발생하면 트래픽 초과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요 길을 뚫어줘야지. 그지? 그러니까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만 돼도 지금 인천공항 엄청 좋은데 인천공항도 포화 상태가 되면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12로 가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8으로 가야 될 수도 있고. 저 기업 끝나고 알려주시나요? 아니지. 기업은 자꾸 보면 안 돼. 지금 내가
지금 내가 항상 어방부터 보라고 하는데 기억. 자, 결국은 기승전 종목이야. 그래서 뭐 사라고요 이거야. 실컷 강의 잘 들어. 집중해서 들어. 그 가다가 마지막에 내가 한데 그래서 종목은요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우리 경상도 단어로 딱 한마디로 표현하잖아. 아지매 좀 이러면서 딱 한마디로 표현. 그러니까 AI 통신. 자, 통신주 중에는 원래는 장비주도 참 보면 좋은데 난 장비보다는 지금은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이런 큰 종목들이 낫다고요. 걔들이 결국은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건 걔들이야. 걔들이 사용료를 다 받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 AI DC가 꼭 필요하지. AI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요거 꼭 필요하지.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되니까. 이게 이제 AI DC가 반도체 집약 산업이니까 발열이 많이 발생해요. 발열이 지금 안 잡히고. 액침 냉각. 그죠? 내가 아까 전에 설명했잖아. 공냉식. 공기로 냉각하는 방식보다는 순행식. 액체로 냉각하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다. 훨씬 돈도 적게 들어간다. 그게 액침 냉각이야. 그 다음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대용량 저장 장치. 그 다음에 가장 효율성이 높은 거. 오늘도 20% 태우는 거. 그렇지. SMR. 소형원전. 얘들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세상은 아니라. 그래서 이걸 핵심으로 보면 돼. 나머지는 지금은 기대감 때문에 순환매로 이렇게 갈 수 있어. 야, 니도 가. 근데 간다니까, 이렇게 간다니까. 그러다 보니 아무나 수익 다 내. 근데 주도 섹터 딱 나오는 순간, 너 거는 왜 가만히 있지? 이런, 또 시대가 와. 내 거면, 이런 약간의 볼멘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또 온다니까.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 파악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니까. 공부를 하면 돼. 그러니까. 별거 없어. 주도 섹터 나오면 이미 표시나기 시작해. 근데 딱 보이잖아, 지금은 주도 섹터가. 강조 많이 했잖아, 그분이. 돈 많이 붓겠다고 했잖아. 그분은 이제 입 띄면 지키는 분이니까. 나는 이게 반드시 가기를 바래요. 입 띄면 지키는 분이니까. 나는 믿어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어요. 이거 반드시 지킬 분이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끝낼게. 딱 끝!